자, 이번 시간에는 그 42회 TET 1부 기출문제 소득세 이론에 대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셔서 10번. 여러분이 쉽게 나오면 퀴즈를 불러야 되겠죠. 자, 10번 문제요. 또 종합소득금액 물어보고 있잖아. 즉 TET 1급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지금 근로소득뿐만이 아니라 6가지 소득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아는지 계산 문제로, 이론 문제로, 설명으로 다 물어본단 말이죠. 자, 여기서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5월달에 종합신고하는 거, 확정신고하는 거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는 종합소득 얘기 나오면 분리과세는 빼야겠구나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 근로소득 금액, 일용 근로소득 아니라고 왜 얘기해놨어요? 분리과세 아니란 얘기 하기 위해서. 그럼 종합소득 금액에 얘는 포함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얘는 뭐예요? 얘는 분류과세잖아요. 그죠? 얘는 분류 과세이므로 종합소득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얘는 안 시켜요. 그죠? 이런 거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두 번째, 여기 거주하던 고가주택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이라 했죠. 양도소득도 분류과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분류과세.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TAT급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을 구분하는 분류과세가 세 가지로 나뉜다는 걸 여기서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종합과세에는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저께 배운 내용 중에서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했던 거 어저께 배웠죠. 그럼 얘는 포함이 되겠죠. 답은 얼마가 뭐가 돼요? 5,000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이런 거 나오면 그래도 구분할 때. 근데 이게 자꾸만 반복해서 문제 풀어보면요, 유형들 기억하기가 더 좋아. 문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교재 갖고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문제 갖고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65세인 경우에 경로 우대공제 받을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득이 없는 사실혼관계. 사실혼관계라는 뜻은 법적으로 부부 아니란 뜻이죠. 사실혼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적용할 수 없죠. 없다고 되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인적공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죠. 틀렸죠. 그래서 얘가 이런 문제 나오면 얼마나 신나. 얘는 1분 이내에 풀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에서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3번이 답이고요. 4번,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금액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 없는 것으로 한다. 맞죠? 그래서 11번까지 11번 내용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확정신고, 이 5월달에 하는 거죠.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 납부는 옳은 거 찾으라네요. 사업소득이 결손이거나 과세표준이 0, 결손, 과세표준 0, 신고해야 안 해요? 그래도 해야 돼요. 하는 게 원칙이에요. 면제가 아니에요. 그럼 얘는 무조건 틀린 거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죠. 그럼 근로소득밖에 없으니까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3번,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5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에요. 금액 얼마? 1000만원. 자, 근데 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것, 금액을 제가 1000만원이라고 써드리고요. 분납하는 거, 물론 TET 2급 할 때 배우셨겠지만 기준을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에서 지금 2000만원,
보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 1천만 원이 넘어갈 때요. 1천만 원 이상이라고 해놓고요. 그다음에 2천만 원은 사이에 있을 때 이때는 분납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면 분납은 말한 대로 그 우리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죠. 그리고 2개월 이내이니까 7월 말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지금 5월 31일까지는 1천만 원 납부하는 거예요. 1천만 원 납부하고 그다음에 며칠까지 7월 31일까지 나머지 금액 2천만 원 이하 되는 나머지 금액 있죠? 그거 납부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1,500만 원으로 가정할게요. 나머지 500만 원은 7월 30일까지 분납해서 납부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2천만 원을 어디 갔나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얘는 5월 30일 똑같이 분납을 하는데 5월 31일까지는 얼마? 50%. 그 다음에 7월 31일까지는 몇 퍼센트? 나머지 50%.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요. 되셨죠? 자, 부가가치세는 분납이 허용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틀려요? 부가가치세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부가가치세는 국가 돈이지 개인 돈이 아니에요. 사업자의 돈이.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연장된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소득세는 자기 법인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자기가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편이 어려우면 이렇게 나눠줘요. 분납하라고. 근데 부가가치세는 애시당초는 국가 돈이지 그 사업자의 돈이 아니란 말이죠. 분납을 허용할 수가 있다?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분납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은 언제예요? 지혜씨가 대답해봐. 언제예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나는 그거 담당 안 하고 있는데요. 여기 5월 1일부터예요. 5월 1일 원래 그 종합소득이요. 확정신고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죠. 그러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들은요 똑같이 5월 1일부터 한 달 더 늘려서 며칠까지? 6월 30일까지예요. 아시겠죠? 얘는 아예 틀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거 몇 회지 지금? 42회인가? 42회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거 하나 설명해 드릴 게 있었어요. 저기 어저께인가 제가 지금 효숙씨한테 자꾸 물어봤던 건데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구분 같은 경우 서비스업 있죠. 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이에요. 얼마? 5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제조업, 이게 한 칸씩 할까? 제조업이라고 했었나? 제조업하고 또는 음수업. 여기는 7.5 이상일 경우, 그 다음에 제조업일 경우, 이게 도소매업일 경우요. 도소매업일 경우에는 더블 15억이에요. 이상일 경우에는 이거 물론 외워둘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면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어떤 사업자들이 대상인가 금액으로 5억 원, 7.5억 원, 더블인 15억 이렇게 기억을 간단하게라도 해두면 뭐 성실신고 사업 대상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물론 업종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은근 우리 주변에는 서비스업이 많아요. 서비스업들은 주로 개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그 금액이 5억 원이고요. 제조업이라든지 음식업 같은 경우,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는 7.5억 이상, 그 다음에 도소매업은 15억 이상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실 것 같네요. 자, 그래서 42회에 대한 소득세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자, 지금 3회분 풀어봤거든요. 형태가 조금 비스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감이 잡히실까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43회 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3회 소득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말로 나오는 문제 나오면 여러분 분명 퀴즈를 부르셔야 돼요. 야호 하고. 왜? 말로 나오는 문제 틀리면 안 돼. 여러분 TAT 2급에서 거의 연습을 많이 해보셨던 것들인지라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그 다음에 퇴직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틀린 게 뭔지 봐야겠죠?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액 10만원으로 한다. 이거 개정돼갖고 15만원이죠. 20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얘가 틀렸네요. 15만원.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 중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 이거 배웠었죠?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예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은요. 종업원 또는 대학교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 발명 보상금 연 얼마라 그랬어요? 비과세 금액 500만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1000만원이라서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그 소득을 아니요, 퇴직했으면 퇴직한 날이에요. 아니, 퇴직하고 돈 몇 개월 후에 받으면 그때가 수입식이에요. 퇴직한 날이 있잖아요. 여기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일을 갖다 소득을 지급받는 날이 아니라 현실적인 퇴직을 한 퇴직일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수입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천 징수된 소득세 계산을 해요. 원천 징수된 소득세. 그럼 원천 징수 세율을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그죠? 비영업 대금의 이익 어저께 몇 퍼센트라고 그랬었어요? 25%라고 했었죠? 25%를 하게 되면 250만원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원천 징수의 금액은 200 얼마? 5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 여기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은요, 지금 원천 징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은, 자, 봐요. 왜 그런지. 지금 주식을 갖다가 지금 넘겼어요. 근데 그 비상장 주식을 넘기면서 내가 원천 징수할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안 되는 거다? 여기서 지금 하나씩 익혀놓으세요. 원천 징수 할 수 있다, 없다? 비상장 주식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 계산할 수가 없다. 왜?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부동산 임대소득. 자, 부동산 임대소득도 할 수 없다는 건데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 부동산을 임대했어요. 그럼 거기 세입자가 뭘 내야 돼? 임차료 내야 되겠죠. 내면서 이거 원천 징수해야 되는데요. 지가 원천 징수해갖고 걔 세금 납부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원천 징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걸 문자로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에서 오래 가지가 않아요. 거기에 맞는 사례, 이게 가능한가? 실제로 이게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라번 해보시게 되면 정기예금이자 정규 세율이죠. 일반적인 세율 몇 퍼센트? 14% 하면 금액 얼마? 28만원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금액은 28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 합치니까 얼마인가요? 278만원 되겠네요. 그럼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됐어요? 자, 여러분이 여지껏 TAT 2급에서 배웠던 여러가지 종합소득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세세한 거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TAT 2급에서 종합소득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얘는 당연히 무지하게 어려워지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지. 항공에서 근무하는 여기 김항공 씨의 교육비 내역이래요. 세액공제 대상 교육 지출비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죠? 그죠? 세액공제 대상 본인 거 대학원비 가능하죠? 배우자 거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초등학생 영어 학원비 안 되죠? 그 다음에 초등학생 방과 후 얘는 다 공제 해주죠? 얘는 제도권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900만원이 답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 세 문제 나오는 것 중에서 TAT 1급이라고는 하지만 두 문제는 어지간히 맞출 수 있겠죠. 근데 한 문제도 반드시 맞히도록 꼭 종합소득에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4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도 기출문제 44회 작년도에 마지막에 시행됐던 시험 문제예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죠. 김항공 씨의 또 종합 과세 대상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번엔 뭘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아까 39의 첫 번째 문제잖아. 얼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금융소득은 정기예금이자 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이 타인에게 영업대금의 이익이죠. 이자소득이니까 얘도 들어가죠. 현금배당 근데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았죠. 현금배당 이거 300만원 얘도 들어가죠. 총 합계 금액이 얼마예요? 2,100만원이죠. 그죠? 근데 여기 법인으로 받던 배당소득이 있으니까 이 그로서 해야 되죠. 여기 얼마 빼라 그랬어요? 2천만원 저기 분리과세 항목 적용해서 빼보니까 금액은 얼마가 나와요? 100만원 나오는 거 알겠어요? 여기에 몇 퍼센트 하라 그랬어요? 100만원 나온 것에 대해서 11%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11만원 나오죠? 그러면 여기 배당 소득에 대해서 300만원하고 21만원하고 작은 거 더해주라 그랬죠? 아니, 그럼 통박으로 봐도 여기 배당 소득 있을 때 제가 이런 답 나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이 11% 배당 세율 업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답은 둘 중에 하나인데 100만원 나오면 아, 이거겠구나. 계산 일일이 다 할래요? 시간은 없을걸 나중에. 대충 감 잡았으면 이 문제는 나오면 땡큐 하고 바로 그냥 이거 써야 돼요. 아, 그래도 틀리면 다른 거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 푸는 센스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들 이해를 잘하고 꼭 복습하시고 익혀놓은 다음에 여러분은 TAT 1급에서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아까 설명할 때만 했더라도 그로써 그러니까 눈앞이 깜깜했었는데 왜? 영어가 나와서. 그죠? 다른 것도 아니고 영어가 나왔기 때문에 해보니까 문제 푸는 건 되게 간단하죠. 근데 저도 아까 그 크로스업 설명할 때 저도 자꾸만 버벅거리는 이유가 이게 많이 설명해 본 게 아닌 방법이기도 하고 옛날에 배웠던 거 생각해서 하려니까 머릿속에서 조금 지나는 거야. 그렇다고 또 저기 어디다 쓰면 안 돼요. 개망신 당해나. 아, 그래도 나보다 더 설명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교재도 안 나와 있잖아. 그럼 내가 이거 설명해 주려고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 참 20년 전에 했던 거 잘 울거먹고 있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야. 잘 울거먹어. 자,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중에서 연말정산하면 여러분 또 짱이지. 이런 것들은 안 틀릴 거예요. 한수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사망 아까도 나왔었죠. 기본공제 대상 대수 이따 했었죠. 여기 잘못된 거 설명하랬으니까 얘는 맞고요. 두 번 인적공제 적용 시 장애인은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요건 적용돼. 맞죠?
아까 제가 써드렸던 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도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거. 중복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중복으로 공제 못 받죠. 윤정이가 틀렸네요. 답은 윤정이 답. 됐죠? 이런 거는 10초 20초 안에 풀고 아까 그런 계산 문제 나오면 조금 고민하는 척하고 찍어야 돼요. 자, 12번 마지막 문제죠.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래요. 복식보기 의무자인데 2020년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자료래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이 5천만 원인 경우 지금 김한공 씨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겠습니까?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계산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 처음 보기 때문에 이 문제가요 법인세법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화면 잠깐 보세요. 지금 여기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한다면 촌스럽지만 여기 개인 사업자의 그 내용을 한번 또 읊어봐야 돼. 매출액, 그죠? 그다음에 매출 원가 빼게 되면 영업이익 나오죠. 매출 총이익이래요. 끝날 시간 다 되니까 막 세. 그다음에 판관비는 빼줘야겠죠.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올 거고 여기다가 영업 외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 외 비용을 빼주면 여기는 지금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차감이 아니라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지금 얘가 얼마래요? 얘가 지금 5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소득세 등등을 계산해야 되는데 또 하나 참고로 참 끝날 시간 얼마 안 됐다고 풀 서비스를 하네요. 여기 우리가 배웠던 이자 소득, 그 다음에 따로 하면 되겠다. 배당 소득, 그 다음에 사업 소득, 그 다음에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얘는 지금 뭐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그 세 번째에 해당되는 사업소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거 적용시킨 거 얘를 물어봤어요. 자, 기계장치 처분 이익이면 재무회계로 처리할 때 여기 영업의 수익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5천만 원이 반영돼 있겠죠. 그러면 얘는 그대로 반영돼 있으니까 손댈 거 없죠. 이 자체가 지금 사업소득 금액이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중 이익이라는데 자산수중 이익은 얘도 영업수익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300만 원은 2월 결성금 보전에 충당을 했대요. 자, 이 금액 800만 원이 지금 영업의 수익 여기에 80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이 수익 중에서 2월 결성금에 300만 원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지금 소득세 얼마를 빼줘요? 300만 원을 빼준단 말이에요. 얼마를? 소득금액에서 300만 원은 2월 결성금에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300만 원을 이렇게 차감시켜주는 항목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김한공 씨의 급여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2천만 원? 그러면 재무회계로 처리할 때 급여는 판관비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 본인의 여기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어디에 해당되는 소득이냐면 바로 여기 밑에 근로소득에 2천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비용 여기서 빼주게 되면 이익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익을 얼마를 증가시켜줘야 돼요? 2천만 원은 사업소득으로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마지막 유가증권에 대한 처분 손실은 영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여기 지금 비용에 반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소득세법에서는 유가증권 처분 손실은 여긴 순수하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야 돼요?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유가증권 처분 손실을 어디다 써놨겠어요?
여기 영업의 비용으로 해서 여기다 100만원 이렇게 반영한 결과가 5천만원 나와 있던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렇게 영업과 관련한 손실을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줘요. 그러면 이 비용만큼은 거꾸로 여기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00만원을 다시 토해내야 돼요. 100만원을 이렇게 포함시키게 되면 이 결과 사업소득 금액은 얼마로 조정이 돼요? 300만원 빼게 되면 5천만원에서 2천만원 맞아? 400만 2100만원 300만 1800만원 6800만원 되겠네. 그죠? 합계 금액 얼마가 나와요? 6800만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기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이 소득세에서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여기서 이 계산하는 밑에 방식 있죠. 요게 도통 뭔 말인지 이러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죠? 법인세법에서 얘 엄청 많이 나와요. 법인세법에서. 왜냐면 법인세법은 재무회계와 뭐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법인세하고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초금액이 뭐부터 시작되느냐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해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복습하시면서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법인세법 할 때 조금 더 연습을 제가 시켜드리긴 하겠지만, 왜냐면 지금 법인세법은 이걸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벌나게 많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개념이 여러분들이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은 재무회계에 의해서 여기 지금 작성된 금액이고, 소득세법에 의해서 소득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여기다가 다시 포함시키고 빼고 그 조정을 해줘야지 돼요. 이 내용을 천천히 제 설명 복습하면서 다시 듣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